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우리 영재 수업 두 번째 테드 강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발음이 조금 영어권 발음은 아니죠. 그래도 뭐 그래서 그런지 듣기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 자막 설정에서 영어랑 또 이 한글 번역으로 눌러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눌러 보니까 이번 거는 그냥 자동 번역 기능을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테드 강연을 지금 마리아 페슬리라는 분께서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어떻게 모델링하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연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좀 강연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과제물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죠? 이분께서는 지금 빅데이터에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트레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디지털 트레일. 디지털의 흔적이죠. 5가지 예시가 나왔는데요. 직접 제가 한번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Walking around with mobile phone.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거리나 어떤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분은 디지털 트레일 뭘 남기냐면 GPS 데이터를 남기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병원의 진료 기록이 남게 되겠죠. 나중에요. 디지털 레코드가 남겠죠. 그 다음에 Interacting through Facebook and Twitter.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상호작용을 한다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내죠? 비디오나 뭐 오디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진 같은 동영상 같은 것들, 바로 generating content. 여러분이 바로 디지털 트레이트, 여러분이 바로 디지털 흔적을 남기겠죠. 여러분이 하나의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해낸 어떤 information 또는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트레일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네 번째 보게 되면 purchasing items on Amazon.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somebody, 누군가가 knows that you like science fiction movies. 예를 들면 공상과학 영화를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뭐 CD나 DVD, 어떤 음악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골랐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디지털 트레일이 남겨지는 거죠. 또한 마리아 페슬리라는 교수님이 going to supermarket에 갔을 때 그분이 좋아하는 게 치즈랑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치즈나 초콜릿, 교수님 같은 경우였었죠. 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선호하는 것들을 슈퍼마켓에 여러분이 바로 디지털 트레이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트레일들을 남기는데요. 보통 우리는 실제로 이런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at an amazing spe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뭐예요? 놀라운 속도,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데이터들을 생성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 인간의 어떤 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2010년도, 12년도 짧은 역사 속에서부터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뭐 2.5 빌리언 기가바이트라고 했는데 뭐 잘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25 기가바이트가 하루에 생산된다고 하는데 많은 이 정보량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놀라운 속도로 많은 인포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많은 정보, 빅데이터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 정보가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 이 정보와 인포메이션과 데이터가 같은 개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인포메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복잡하고 이 많은 이 데이터들을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일반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인디펜던트 데이터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독립적인 데이터로 만들어내자라는 이야기죠.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냐면 이너 액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 복잡한 컴플렉스 하면서도 이 많은 이 빅데이터들을 제너럴라이즈,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여기 이 강의의 제목인 바로 Analyzing and Modeling이라는 이야기죠. Analyzing and Modeling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Analyzing and Modeling of Big Data 어떻게 하냐면 Volume, Velocity, Variety에서 이런 부분에서 컴플렉서리 바로 복잡한 것들이 나오게 다양성과 어떤 이거 뭘까요? 부피 그 다음에 그 많은 velocity 여기 지금 이 세 가지 용어에 맞춰 가지고 복잡한 데이터들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애널라이징 하거나 모델링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체수가 많고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가 되겠죠. 바로 빅데이터죠. 바로 여기 나왔던 컴플렉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내야 되겠냐 이런 거죠.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경우 이것은 바로 이 데이터가 많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빅 나리지를 가지고 있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빅 나리지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does not, is not, information 같지가 않다. 데이터는 그저 recorded, transactions structured 바로 그저 구조화되어서 만들어진 변환된 기록일 뿐이라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것은 형성된 거죠. 만들어진 그냥 기록된 자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information이라는 것은요. 이런 그런 복잡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되냐 처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information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란 바로 이렇게 결과에서 나온 정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겠냐면 분석해 주고 또는 이제 시각화해 주거나 이런 모델링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데이터는 뭘로 만들어진다?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방법은 그저 그렇게 우리가 어널리시스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모델링하는 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데이터에 대한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그것이 데이터가 밸류가 있는지, 밸류어블한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날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잘 캐테고라이즈 하거나 아이덴티파이 시켜서 그것을 밸류어블한 것으로 만들어내면 그런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그 결과는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올 때 빠른 속도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많이 나오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제너럴라이징하고 애널라이징, 모델링하는 과정을 좀 거쳐보자.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가 유스풀하면서 밸류어블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하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뭐 산에서 찍었다는 이 예술 작품처럼 나오는데 하나의 이미지죠.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드랍 그래프, 어떤 폭이 있는 그래프로 보이죠. 바로 스탁 프라이스 인 어 컴플렉스 마켓, 어떤 시장에서의 주식 가격, 주식이 상종하고 떨어지는 이런 오르락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것으로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 또는 애널라이징 또는 인포메이션 이거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봄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찾아내는 거죠. 여기 하나의 데이터 속에서요. 스트래터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전략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보통 이런 knowledge나 information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바로 artificial information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정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정말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예, value, 가치가 되겠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또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하게 되면 이제 fascinating questions를 직접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궁금함,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스트래터지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아티피셜 인포메이션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하고 애널라이징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이런 GPS 데이터, 디지털 레코드나 제너레이팅 컨텐츠 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아이템들 또는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이 상품들,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거죠? 모델링, 애널라이징, 제너럴라이즈 되었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또 구매 패턴 분석, 구매 패턴을 시각화, 그게 하나의 모델링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 어떤 하나의 그 정해진 형태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어떤 그냥 그저 그런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곳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어떤 이 난리지나 인포메이션을 끄집어냈을 때 그 모델링에서 predict,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추측해낼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predict 모델링 하게 되면 스트래터지가 생기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측해서 디시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즉 빅데이터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가 정보를 하나하나 만들어낼 때 그것은 퍼스널라이제이션 또는 인디펜던트 엔티티, 그것을 하나하나 독립적인 인포메이션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독립적인 본질적인 하나의 독립적인 것으로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죠. 퍼스널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뭐 인간의 행동 양식을 하나의 개인화 작업해서 거기서 모델링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interacting together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independent entity나 personalization 된 것들을 interacting 시키는 거죠. together 같이 서로.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전에 비슷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코드 시키는 거죠. 그걸 하나의 어떤 기호화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고쳐 놓는 거죠.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빅데이터가 인포메이션으로서 또는 날리지로서 가치 있는 아티피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를 하고 계시죠. 즉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빅데이터들, 우리가 남겨놓은 디지털 트레이스 같은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세 가지 아까 전에 어널리시스를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관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어 표현은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결국은 제목에서 말하는 바로 애널라이징과 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there are many and big data information behind us. 이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는 이제 다르다고 했지만요. 그래서 많고 많은 이런 데이터, 이건 전환이 되겠죠. 데이터가 바로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바로 artificial information 또는 우리 전략이 될 수 있는 스트래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변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뒤에 우리가 아까 전에 디지털 트레이츠라고 표현했듯이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죠. 데이터들은 엄청 많은 남아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수많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사람들은 manage to identify each other in a social network. 여러분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었죠. 네트워크, 그물망처럼 되어 있었던 거 있었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개인들이 퍼스널라이제이션 하면서 그들이 아이덴티파이, 식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빨강색끼리, 파랑색끼리 꼭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이 비디오 마지막 비디오 클립에서 보시면은 빨간 퍼스널라이제이션 했던 아이덴티파이드 됐던 그런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연결돼 있지만도 그들이 어떻게 클러스터 묶음 형태로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강의에서 나왔었죠. 클러스터 형태로 묶여집니다. 근데 그 끝자락에 있었던 파란 독립적인 그 개인들이 저쪽에 또 다른 끝쪽에 있었던 개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이 돼서 반지꼬리 모양으로 하나의 원을 형성되죠. 결국은 중간중간마다 다른 개인과 뭐 접촉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은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서로가 하나의 묶음 형태로 클러스터 형태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어떻게 됐어요? 애널라이징 되고 모델링이 돼 버렸죠. 빨강색. 이 빨강색이라는 것은 이제 색깔로 구별되어 있지만 그 개인 간에 뭐가 돼 있겠습니까? 하나의 특성화된 독립된 하나의 그들만의 어떤 특성이 되겠죠. 개인화된 그런 것들이 묶여서 뭐 수영 좋아하는 사람, 뭐 농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음악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야별로 서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뭐가 됩니까? 클러스터가 되면서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인포메이션으로 변하게 되죠. 물론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우리가 자취를 남긴다고 했었습니다. 맨 앞에서 있었듯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 제너레이팅 컨텐츠요. 그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요. 즉 개인 간의 인터액션 통해서 이 제너레이팅 컨텐츠가 되고 이런 과정이 그냥 그저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서로 뭐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은 similar behavior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즉 그 속에서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들었던 강의를 선생님이 조금 속도를 좀 내긴 했어요. 그래도 강의 안에서도 나왔던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골라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한 번 더 궁금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이 테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간단하죠? 결국은 데이터를 컴플렉서리한 데이터를 인터액션 통해서 제너럴라이즈하고 애널라이징하고 모델링함으로써 거기에 value, 가치를 둠으로써 valuable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데이터를 information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바로 이런 프로세싱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the processing of data,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knowledge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메리아 세플리 이 교수님께서는 결국 빅데이터는 나리지가 될 수 없으며 데이터는 인포메이션이 될 수 없다. 아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 데이터는 그저 기록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하나의 그냥 만들어진 데이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털 트레이츠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이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뭐 인코딩 작업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물은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빅데이터가 어널리시스 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고 모델링 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관찰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것을 영어로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3페이지가 끝나는 곳까지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셔서 이 분량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커뮤니티에 과제물로 여러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강의와 2번 강의, 즉 두 번의 테드 강연에 대한 여러분이 과제를요, 정리된 것을 오프라인, 여러분 내일 모레 등교하실 텐데요. 내일 모레라고 하면은 오늘이 여러분 시험 끝난 날이거든요. 예,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목요일 날 등교한 날, 등교한 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조금 시간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2시간 정도 쉬는 시간 없이
여러분들 여기 영어 교과교실 D교실 2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세 번째 강연, 테드 강연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강연에 대한 과제물을 보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등교 수업한 날 여러분 두 가지 과제물과 세 번째 강연을 보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 여러분 따로 저녁 식사 시간이 없으니까 종례를 마치고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뭐 간식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7시에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서 식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녁 먹는 시간은 조금 한 3-40분 정도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사이에 준비하시고 5시에 영어 교과교실 D로 목요일 날 오시면은 오프라인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등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 2개 꼭 잘 하셔가서 마무리 지으시고 커뮤니티에 올리시면은 제가 목요일날 제가 편집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과제물 요거 분량은 여러분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4페이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3페이지 끝줄까지가 기본 분량이니까 글자 변환하지 마시고 영문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드리는 강연을 마치고 과제물 준비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